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변수가 있었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단일가 매매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짚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밸류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SK E&S와 2027년 이후 자기 자본 이익을 10% 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주당 최소 배당금을 2,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재무 안정성 강화와 합병 시너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주주와 소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3분기 영업이익이 1,14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미국 대선 전 인프라 투자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회사 두산밥켓의 부진한 실적이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간을 특징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가 하나비전을 흡수 합병합니다.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고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회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를 5개로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는데요. 3분기 아쉬운 실적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현재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밥켓의 실적 부진으로 손익이 감소한 건데요. 두산 밥켓을 떼어낸 뒤 향후 2년간 원전 터빈 분야에 7천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미래산업이 현재 상한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하면서 투심이 몰렸는데요.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은 8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수주 잔고의 매출과 신규 수주 확대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네, 현재 이글벳도 강한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일랜드 사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협업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입니다.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습니다. 정구장에서 6% 넘게 하락 마감했지만 합병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조선도 현재 6% 넘는 시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구장에서 4% 빨간불로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드래곤이 다음 달 솔로로 컴백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 예상치는 4조가량이었는데 3조 3천억 원 발표했고요. 영업이익 예상치는 2,890억가량이었는데 1,148억 원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컨센서스에 훌쩍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대로 하락 중인데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실적 부진의 이유 밥캣 때문인 건가요? 네, 공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밥캣에 대한 영향을 좀 감안해서 평가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오늘도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었던 요일이긴 합니다. 이제 미국 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SMR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일 장중에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겨우겨우 이제 양전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한 2, 3%대로 좀 마감했었던 종목군들이 꽤 있거든요.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요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제 리뷰 리포트들이 아마 내일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1월 4일에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워낙 지금 전력에 대한 수급 문제가 있고 원전에 대한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이제 실적으로 한번 팼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슈 자체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 하락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지만 아직까지는 모멘텀 남아있다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매매를 하신 건지 매수가가 21,500원에 10%인데요.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은 실적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바켓 이슈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 지금은 이게 두산 그룹의 합병권 관련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원전은 아주 긍정입니다. 뭐 소형모듈 원전 관련해서 주기기 파트가 들어가고 뭐 뉴스케일 파워와 연관이 있다 보니 그 수주의 연속성은 존재해요. 그래서 이번 실적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슈는 바켓이 예정대로 로보틱스 밑으로 이렇게 붙어 들어가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약간 단기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는 우선 그 합병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추세 흐름은 깨지지 않았어요. 내일은 뭐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다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직 접근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려아연 이슈가 또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내일 또 금감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긴급이라고 합니다. 두산 지배구조 관련된 의견 그리고 고려아연과 관련된 유상증자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이성웅 이사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일 어떤 이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불공정 거래 이런 건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불공정 거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걸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좀 뭐 인수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합한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의 절차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주가가 과하게 오른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를 감안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두산 합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응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수정 없으면 어차피 강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또한 뭐 개입이나 그런 측면은 불가능합니다. 기업 측면에서 이걸 수정해서 소액주주분들께 유리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썩 지금은 유리한 부분의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요.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쪽에게는 한 번에 주가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실 듯합니다. 그럼 시간의 거래 특징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글벳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뭐 중앙백신, 대성미생물 같은 종목들이 4에서 6%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류독감 관련해서 뭔가 뉴스가 있었나 봐요. 뭐 이제 최근에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럼피스킨도 이제 2주 전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고요. 뭐 보통 아프면 이제 뭐 돼지가 아프다거나 네. 이제 조류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소가 아프다거나 그러면은 움직이는 산업군들이어서 계절성을 좀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일 반짝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정말 길어봐야 이틀, 3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셔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여전히 테마성인 종목들은 경영권 분쟁이나 아니면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일까요? 뭐 그럴 확률을 배제할 수 없죠. 왜냐면 이제 뭐 근데 조금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을 어제 매매를 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어제 정말 장중에 보셨으면은 스펙타클 했는데 거래 정지가 정말 여러 번 됐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워낙 대량 물량이 막 터져서 막 10%, 20% 한 방에 빠지다 보니까 물론 그 동시효과 때 다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빠지고 있어서 요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약간 뭐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도 약간의 좀 트럼프 이제 좀 차익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오늘 재건이나 이런 쪽에 올라간 이유는 뭐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뭐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뭐 그런 연관성이 있는 쪽들은 사실상 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차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그렇게 스토리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2, 3주 정도 됐고 네. 이 트럼프 이 종목 자체가 한 달 사이에 400%가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차익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 물론 민주식이고 공매도 이슈가 있어서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사실 게임스탑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재건이나 이제 기타 쪽도 좀 잭팟이 터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공매도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좀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선택의 영역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갖고 계신 분들은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 움직임과 좀 연동해서 보자라는 그런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가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서 2%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화 비전을 흡수 합병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효과는 어떤 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예정된 부분이었다 보니까 시간으로 올랐다가 네. 조금은 변동성이 커지는 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요 종목 같은 경우가 4만 원대 초반 가격, 지금 가격 기준으로 42,000원 이런 가격대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다시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현재 기준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아마 그 하나비전 인수합병 이후에는 추후에 뭐 가깝게는 아니지만 지금 뭐 테스트라는 장비에 대해서 뭐 납품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미반도체랑 한화인더가 계속해서 주가가 좀 엇갈리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떤 쪽을 더 눈여겨보세요? 이게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그 생각보다 장비 같은 경우가 승인을 받고 납품이 되기에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제 약 1년 정도 했는데 당장 내일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미반도체가 다 갖고 가는 구조도 될 수가 있고 하나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받아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SK 하이닉스가 벤더의 다원화를 원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한미반도체에게는 할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인더에게는 할증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주가가 서로 이렇게 반대 형태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지금 보기보다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쪽이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하나인더에게 우선은 무게를 두고 현재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인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